네, 이번에는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발병한 AI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이야기는요, 전라북도 강승구 농축산식품국장 그리고 토종닭협회의 조명옥 전북지회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짧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초여름 길목에 AI가 발생하면서 토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온이 오르면 소멸한다는 생각과 달리 더운 날씨에 AI가 발생해 이미 AI가 토착화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AI 피해가 반복되면서 당국과 농가의 대처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역과 감시를 연중 상시 체계로 바꾸고 백신 접종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고 소홀 같은 농가의 방역 의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AI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 현황 잠깐 짧게 짚어보고 좀 가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2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전국적으로는 35개 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좀 새로운 신고는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강 국장님. 다행히 이번 주 들어가지고는 현재 신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소강 상태인데 앞으로 좀 며칠 더 지나면 완전히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바이러스는 과학이니까요. 이게 저희가 볼 때 시장에서 총 20건 중에서 역학관계가 전부 군산 서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예. 만약에 군산 서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나왔다면 저희들이 방역에 상당히 애를 겪는데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이 군산 서수 농장이 볼 때 5월 하순입니다. 5월 하순까지 감염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잠복기를 따지면은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이 2주고 최대 3주까지 간다고 예. 봤을 때 이번 한 5월, 죄송합니다. 6월 6월 20일 전후로가 최대 고비이고요. 현재로서는 초동 단계에서 어느 정도 문제는 여기에서 닭을 사온 농가들 말고 사온 농가에서 다시 대규모 농장으로 감염되는 즉 2차 전염이 큰 문제인데요. 현재 예. 다행스럽게도 2차 전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 정도면 대규모로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추가 신고가 없고요. 지금 닭농가, AI 발생한 농가 전부 다 역추적해보면 군산 서수농가하고 어떻든 간에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근원지가 좀 진원지가 밝혀진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더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게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토종닭 농가 지금 상당히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소 회장님? 물론 힘들죠.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동 제한으로 생축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반출할 수가 없고요.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지금 힘들고요. 예.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토종닭 농가들이 요즘 언론이라든가 정부에서 지금 덤핑을 썼어요. 예, 사실은요. 예. 우리는 이 자체를 억울한 부분도 많이 호소했고 예. 이것은 농가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소규모 가정에서 키우는 그 생축이지 예. 저희 농가들이 지금 담당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전업 농가들이. 예. 그래서 이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서 전부 그냥 토종닭 농가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 군산 서두 사건을 3일 동안 방역본부, 검역본부 직원들하고 3일 동안 386농가를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 다니면서. 근데 거기에 토종닭 5마리, 오리 3마리, 칠면조 거의 이렇게 짬뽕해서 키워요, 가정에서. 예. 그래서 이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럼 뭐 첩새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 같이 새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냐. 예. 예? 이것은 방역에서 안전 사각지대 아닙니까? 예. 할 수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전부 수무회를 해가지고 없앤다는 것도 일시적인 처방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또 그런 형태의 닭을 키운다고 해서 이거 국가가 다 통제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 토종닭 협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앞으로 전통시장과 오일장에서 지금 왕병아리용으로 판매되는 이런 닭들은
아마 협회 차원에서 앞으로 굉장히 단속을 엄하게 못 오게 할 것입니다. 예. 왜? 이번 닭이 그렇게 해서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회장. 예. 그동안 소규모로 닭을 사육해왔던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의 감시망이 좀 허술했었다. 그 말씀을 좀 짚어주시는 거죠. 네. 소규모 농가가 감시 체계에 대해서 좀 사각지대에 놓이는 측면 네.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엔 전업농가, 군산 소수 농가 한 농가 빼고는 절대 전업농이 아닙니다. 근데 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분들도 좀 많이 죽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이분들은 취미로 하니까 이건 내 생업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10마리 중에 이번에 보니까 10마리 중에 모 시장에서 사왔는데 다음 날 10마리 사왔는데 다 죽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전업농들은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예. 근데 농가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 파묻는다거나 그냥 대충 덮어버리죠. 그래서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취미로 이렇게 사육을 하시는 분들도 꼭 갑자기 폐사를 한다거나 원인 예. 없이 이유 없이 뭐 전량 폐사한다거나 많이 죽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좀 사각지대가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한 예. 교육도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해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농장 중심으로 감시 체제 또는 방역 체제,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그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던 당국에서 그런 측면도 그러면 자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들 뭐 항상 이런 일 일어날 때마다 언론이나 이제 도민들이 뭐 예산 타령, 인력 타령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회장님은 현장에서 우리 방역 요원들이 지소별로 5,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명의 30명의 요원들이 지금 예. 우리 도를 전부 커버하고 있는 건데 예.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닭을 한 마리씩 키우는 민가까지 합치면 민가만 하면은요 저희들이 한 10,000수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알겠습니다. 민가 정도 예. 그걸 예. 커버를 하기에는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말씀이신데. 예. 예. 지금 우리 중개상들을 농림부와 같이 협회가 인증점을 주고 지금 장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앞으로 전국에 127명이 지금 인증제를 맡았거든요. 예. 중간 거래상의 말씀 예, 저희 예, 도에는 예. 42명 있던데. 이제 전국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42명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앞으로 AI가 발생하고 끝난 다음에 장사를 해도 이분들이 먼저예요. 예. 다른 그에 허가를 맞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 못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한번.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강력하게 이번에 제가 장성에서 전라남도 장성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예. 장성군에서 등록도 안 돼 있는 분이 창평장에 가서 장사를 한다고. 예.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 유통상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것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철저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저희 협회에서도 강력히 단속을 예. 하고 예. 뭐 알겠습니다. 그분들 사정 봐줄 것은 없고 이 산업이 지금 굉장히 알겠습니다. 어렵잖아요. 예. 무등록 유통 상인에 대한 철저한 규제, 네, 네, 그걸 네. 이제 강조하신 측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AI가 주로 이제 토종닭 농가 또 소규모 농가에 좀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이번 AI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좀 초여름, 그러니까 기온이 높은 계절에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AI가 좀 기온이 올라가면 좀 소멸한다는 그런 통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좀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게 우리 지역에 토착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상당히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성국장님? 우선 토착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과학적으로 이야기됩니다. 냉철하게 이거 함부로 얘기했다가 왜냐하면 그러면은 방역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토착화를 정의하는 데는 약 5가지 요인이 있는데 나머지 4가지는 좀 약하고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원인을 몰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전국적으로 거의 뭐 국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 도에 걸쳐서 이제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이런 예. 것처럼 예. 역학 관계도를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이번 이 사태는 역학 관계가 아주 전부 명확하거든요. 전국에서 35건 나왔지만
군산 서수하고 전부 직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즉 이걸 전문 용어로 역학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토착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기는 힘든 구조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좀 고온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매년에 그 해마다 그 고온에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농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지금 이게 참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에 AI가 토착화됐다는 예. 방송을 많이 하는데 예. 저희는 토착화보다는 잔재 바이러스가 예, 남아있다가. 남아있는 게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들은 토착화는 아니지만 예. 저희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방역 시스템을 연중 상시 체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분들도 여름이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23도씨 이상에서 20분이면 3회란다. 그 말은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와서 분변이나 독립적으로 차량이나 밖에 나왔을 때 혼자 있을 때 얘기죠. 체내에 있을 때, 즉 오리나 닭 체내에 있을 때는 순환 감염이죠. 예. 자꾸 가축에 의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계속 여름까지 순환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분들도 예. 한여름이라 할지라도 절대 방심하시지 마시고 예. 꼭 이번에도 그냥 신고를 꼭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상시 예. 체계로 바뀌면은 그렇게 늘 경계를 하고 조심하는 것 예. 외에 또 다른 게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포인트만 이번에를 짚어주시면요. 거기면은 주로 여름철에는 정밀 주사 PCR이라고 하죠. 예. 뭐 키트라든가 PCR, 그다음에 뭐 예차를 조금은 강도를 낮췄었는데. SOP에서 예. 낮출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농림부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든지 예. 저희 도는 연중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예. 이런 의미입니다. 5월에서 10월은 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니까 그때는 더 어쨌든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또 전에는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연중 계속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저희 예. 가지고 있는 예. 자원을 전부 총동원해서 예. 연중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또 한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이거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백신 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런 건 잘 아시겠지만 제 예. 얘기가 그 가금 쪽에서 백신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들어야 합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핵심만 지금, 짚어주시면요. 저희들이 지금 백신을 물론 국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도 있겠지만 동남아시아나 이쪽은 다 백신을 사용합니다. 지금 중국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유럽이나 이쪽으로 이제 일본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그쪽은 백신 사용 안 합니다. 절대 하지도 않고.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에 중국 쪽에서는 인체 감염이 됐잖아요. 이게 백신의 변종이에요. 예. 닭에서 안 들으면 이건 사람한테 옮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또 백신만큼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이게 백신이 정부에서 허작해서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백신 비용이. 그래서 예. 우리가 만약에 백신을 사용한다면은 우리는 애국에 닭 수출도 못하고 또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에서 너희들 백신 사용하지 않냐. 엄청나게 우리나라 밀물대가 들어올 겁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는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그 백신에 의해서 그 변종의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그것이 인체까지 예.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부작용 충분히 경계해야 된다는 네.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강승우 국장님께 우리가 좀 새롭게 이렇게 AI 추가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면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아까 방역체계, 감시체계 말씀하신다. 또 추가로 말씀하신다면 한 말씀 듣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조금 이제 여러 차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좀 앞으로는 좀 이런 게 나오면 이성적으로 좀 전부 언론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모든 전 사회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성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래야 저희들이 살처분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온 사회가 들끓다 보니까 지금 방역 시스템, 살처분 시스템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살처분을 최소화하면서 이 상황을 종식시키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좀 과도하게 이슈를 삼다 보니까 그러면은 양성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다 살처분을 해버리겠다. 그게 선제적 살처분입니다. 그게 예방적 살처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집중되고 좀 너무 과열되니까
좀 시책이 그에 따라서 좀 시책도 과열돼 가지고 너무 살처분치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 특히 언론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걸 사실적으로 좀 객관적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소비자나 생산자를 위해서 좀 좀 선정적 보도는 조금 저희들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서 예.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좀 피해를 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앞으로 또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메뉴를 좀 손을 봐서 소규모 농가에서부터 전업농가까지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을 많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살처분 중심의 대책 좀 제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것을 만드는 또 환경까지도 좀 제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 회장님께도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듣고 정리를 좀 하죠. 예. 저희는 저희 농가나 협회는 이번 AI 사태로 지금 현재 그 정체되어 있는 닭을 빨리 수매해서 없애는 게 먼저 선제 가지고요. 저희 농가도 지금은 전업농들은 거의 인식이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방역이라든가 그의 어떤 지침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따라요. 그런데 이제 이번까지 터진 개인 소규모 가정집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들은 언론도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만약에 이게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가 빨리 막을 단계를 나중에 사부로 말 것들 예. 그냥 예. 도자라도 못 알겠습니다. 말릴 정도가 되면 안 되기 예.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학에서 조사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단절이 되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3일 동안 11일 이후로 지금 현재 발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6월 25일 안까지는 이것을 종식시켜야겠다. 우리 협회도 알겠습니다. 그런 예. 각오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의식 제고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AI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